안녕하세요. 네, 효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학여행이라 수업에 공백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시험지를 기출되었던 시험지를 보면서 같은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일 때 어떤 스타일로 어떤 문제 분포를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지를 예상해보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공부해 나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키엇 고등학교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1번 간단한 계산 문제인 것 같은데 5시 2, 5시 3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 더하기 10, 20입니다. 그럼 얘는 몇 시 3하고 같노? 라고 했을 때 얘를 그냥 단순하게 일일이 예상하면서 4시 3도 계산해보고 5시 3도 계산해보고 6시 3도 계산해보고 7시 3, 8시 3 다 계산해서 20이 되는 것을 찾아 나가면 되겠지만 얘는 사실은 파스칼의 삼각형의 구조를 이해하는 문제죠. 파스칼의 삼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바로 역삼각형 구조입니다. 5C3과 5C2와 5C3이 더해지면 요 밑에 있는 6C3이 그 결과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6C3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4시 3도 계산해보고 5시 3도 계산해보고 6시 3도 계산해서 5시 2, 10과 5시 3, 10을 더한 20이 되는 것을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A 더하기 2B가 5 라고 하는 이러한 전개식에서 A 세제곱 B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역시 이항 정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거죠. 네, A 더하기 2B 이거 전체의 5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2B 또 A 더하기 2B 뭐 이런 식으로 괄호 5개가 곱해지는 내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개의 항 중에 한 개 항이, 그리고 여기도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전부 다 이 한 개씩 나온 5개 항이 곱해져서 이런 항을 만들게 되는데, 문자 A가 3번 곱해져야 되니까 이 A가 어디 5개의 괄호 중에 3군데서 나와야 되고, 이 2B가 5개의 괄호 중에서 나머지 2군데서 나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나오는 3개의 괄호를 선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에서 2개의 괄호가 나오니까 그 뒤쪽 보면 따로 할 거 없고,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얘가 3번, 얘가 2번 나온다면 그 괄호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5, C, 3, A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앞에 A가 3번 곱해지고 A가 3번 곱해지고 그 다음 2B가 2번 곱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A 세제곱 B 제곱 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A 세제곱 B 제곱을 빼고 난 숫자만 챙기면 되겠죠? 5C3 곱하기 B가 2번 곱해질 때 2도 2번 곱해지니까 2제곱 그리고 곱하기 A 세제곱 B 제곱,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1번 문제에서도 봤듯이 얘는 10이고요. 네, 바로 40 A 세제곱 B 제곱이라고 하는 항이 나오니까 그 개수는 바로 45번을 선택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2번 이렇게 둘 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항 정리와 관련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는 순열입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6명.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생님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한 6명, 이걸 어머니와 아버지 외 4명 이렇게 보고요. 원형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원순열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주 앉는 그 자리 외에 4개의 자리가 남았는데요. 원래 이쪽 부분에 자리에 배열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정하는데, 우리 어디 앉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옆에 서빙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제 회전식 식탁입니다. 어디 앉으셔도 똑같은 자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즉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똑같은 자리가 되고, 이 어머니께서 여기 앉으시면 아버지는 따라서 여기에 앉으실 거고,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은 이후에 앉고 나면 그 나머지 4명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이 남은 4자리가 서로 다른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24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은 원순열에서는 첫 번째 앉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자리는 똑같고요. 아버지는 반드시 또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또 역시 선택권이 없는 거고, 나머지 4명의 가족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원순열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원순열에 대한 내용은 항상 등장하고 있는 문제니까요. 점수 배점이 높지 않더라도 꼭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4번째 문제입니다. 5명의 학생이 방과 후에 체육활동으로 축구, 야구, 농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대응의 주체는 학생 5명입니다.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 E 학생이 어디로? 축구, 야구, 농구, 그리고 탁구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A에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선택할래? 하면 A는 축구, 야구, 농구, 탁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겁니다. 바로 4가지의 선택권이 있다는 거고, B도 역시 4가지 중에 하나, C도 4가지 중에 하나, D도 4가지 하나, E도 4가지 중에 하나. 즉 쉽게 이야기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걸 우리는 4 파이 5라고 이야기를 하죠. 4개의 선택권. 여기에는 집합의 함수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했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에서 서로 다른으로 대응되어지는 관계는 바로 중복 순열입니다.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일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모두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딱 보면 얘는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이야기할 때 the set,
정수의 덧셈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중복조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기준은 바로 적용되는 세 개의 수 x, y, z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즉 0이 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인데 x, y, z가 모두 자연수라 했으니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때 이 x에 서로 다른 세 개의 바구니에 서로 같은 공 7개를 담는 그런 경우하고 같은 건데요. 일단 각 바구니에다가 한 개씩 넣어주죠. 하나씩. 그러면 일단은 한 개씩 기본적으로 줘야 될 하나씩은 다 주게 된 거고, 남은 4개를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x를 x' 더하기 1이라 두면 x'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y'도 마찬가지고 z'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y'을 0보다 크고 z'을 0보다 크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x' 더하기 1, y' 더하기 1, z' 더하기 1 이꼴 7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x에 하나를 주고 난 다음에 y에도 하나 주고 z에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개씩은 주고 난 다음 나머지 조건들을 이렇게 두면 이제 x'은 0이 돼도 되고 y'은 0이 돼도 되고 z'은 0이 돼도 되는, 즉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4다라는 이 식으로 중복조합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세 개의 서로 다른 바구니에 서로 같은 4개의 공을 담는데 한 빈 바구니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장제 문제와 동일한 방법의 계산입니다. 서로 다른 3가지 종류에서 4개를 서로 다른 세 가지에서 4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즉 공이 담길 4개의 바구니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고요. 3 더하기 4 빼기 1, C4로 계산할 거고, 얘는 6이죠. 6C4. 얘는 또 6C2하고 같다. 그래서 6 곱하기 5,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되는 경우의 수는 바로 15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꽃집에서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 수국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5종류의 꽃 중에서 적어도 한 송이씩을 포함해서 12송이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하고 5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미를 X, 카네이션을 A라고 할까요? A. 얘를 B, C, D, 그리고 E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12가 되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는 적어도 한 송이씩을 포함해서 라는 뜻입니다. A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꽃을 부러뜨려서 살 수는 없으니까 1.2송이 이런 건 없으니까 결국 ABCD는 자연수다라는 앞에 문제의 조건과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역시 A를 하나 주고 난 0에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1 플러스 A'로 둔다면 A'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겠죠.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은 하나씩 주고 난, 즉 5개를 각각 선택하고 난 나머지 7개에 대한 선택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5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선택하는 얘는 5 더하기 7 빼기 1 C7. 네, 12에서 1 뺐으면 11C7이 되고요. 네, 얘가 11C4와 같습니다.
11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11개 중에서 4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는 같겠죠. 11, 10, 9, 8까지 내려가고요. 밑에 4, 3, 2, 1이 옵니다. 4, 2, 8 약분되고요. 3은 이렇게 약분되면 33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6번과 5번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7번 7명의 학생 A, B, C, D, E, F, G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C는 D보다, D는 A보다, A는 B보다 빨리 들어왔습니다. 7명이 들어온 순서의 결과로 가능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자, C가 D보다 앞에 와야 되고 D보다 앞에 와야 됩니다. D는 A보다 앞에 와야 되고 A는 B보다 앞에 들어와야 된다. 등수를 대소관계로 나타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A, B, C, D까지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고 E, F, G는 어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이 4개의 문자는 같은 종류의 문자로 보면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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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G 이렇게 같은 A 4개와 그리고 서로 다른 3개가 나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보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중에서 A, A, E, 그 다음에 F, A, A, G 이렇게 얘가 나열되어 있다면 이 A 4개 중에서 앞에 것을 C로 두고 두 번째 것을 D 그리고 A 그리고 B, G 이런 배열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거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없으니 결국 같은 문자로 보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과 같은 결과다. 즉 같제한된 중복 순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A가 4개로 딱 제한되어 있는 중복 순열. 전체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면 7팩토리얼이 될 건데, 그리고 이 4개가 서로 달랐을 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7, 6, 5. 네. 7, 6, 5, 4, 3, 2, 1까지인데 4, 3, 2, 1 나누어주고 나면 이렇게 남겠지요. 21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순서가 정해진 문자의 나열은 서로 같은 문자로 보고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29의 11제곱을 9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항 정리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죠. 29와 90 사이의 관련을 찾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29를 30 빼기 1로 본다면 이 29의 11제곱은 30 빼기 1의 11제곱이고 얘를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전개를 합니다. 30을 기준으로 횟수를 카운트해보면 11개의 관로 중에서 30이 하나도 곱해지지 않은 그런 경우, 즉 30의 0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의 11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또 두 번째 함은 30이 한 번 곱해지겠죠? 한 번 곱해지고, 그럼 마이너스 1은 10번 곱해집니다. 11개의 관로 중에서 30과 마이너스 1의 곱해진 개수의 합은 항상 11개가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요. 11C 2 곱하기 30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의 9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3 곱하기 30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거의 8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근데 얘는 말이죠. 이쪽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11, 30, 330에 플러스 2, 330 나오고요. 플러스
여기서부터 보면 30의 제곱 900입니다. 27,000이고요. 전부 다 90의 3이 두 번 곱해지면 9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10만 몇 번 곱해졌느냐에 따라서 90의 배수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90의 배수입니다. 90 곱하기 Q1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30이 9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 수 없죠. 얘가 또 330이 90으로 몇 번 나눠지게 됩니다. 270까지가 90의 배수니까 얘는 60 플러스 90 곱하기 3, 90 곱하기 3이 270입니다. 270 더하기 60 하면 330이 되고, 그 다음에 90 곱하기 Q1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얘가 59고요. 플러스 90 곱하기 Q1 플러스 3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간단하게 90 곱하기 Q 더하기 59 이렇게 되겠죠. 어떤 수를 90으로 나누었을 때 목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59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6명의 학생 A, B, C, D, E, F에게 학교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만족은 동그라미, 보통은 세모, 불만족은 X로 나타내어질 때 세모가 3번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오. 세모가 3번 나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세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세모가 나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6명 중에 3명이 세모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세모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바로 6명 중에 3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3명만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3명은 세모가 아닌 동그라미 혹은 X를 선택해야 될 겁니다. X를 선택해야 될 거고요. 그럼 이 63에 해당하는 그 경우, 즉 6명 중에 3명이 세모를 선택했는데 그 63 중에 한 가지 A, B, C가 세모를 선택한다고 가정을 하면 D는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선택해야 됩니다. D가 선택하고 E, F, 즉 세모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G 선택은 바로 D가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E도 2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F도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세모를 선택하는 3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동그라미나 X 중에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서로 다른 3명이 서로 다른 2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중복 순열, 즉 2, 파이 3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63, 6 곱하기 5 곱하기 4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가 25 곱하기 8까지 가면 16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만들겠죠. 일단 주어진 조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먼저 따지고 나머지를 따지는 이런 순서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X 1, 2, 3, 4에서 Y 5, 6, 7, 8, 9로 가는 F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임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다면 fX1이 fX2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수의 개수 전부 다 통틀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개수, 서로 다른 5개에서 4개를 선택해서 X의
치역으로 대응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을 연결시켜주는 중복 순열입니다. 네. 5, 파이, 4.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치역의 원소의 개수, 정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됩니다. 625개가 나올 거고요. 또 x에서 y로의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일반적인 순열, 바로 5p4가 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 찜한 거 찜하기 없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얘는 120 나올 겁니다. 세 번째, x1이 x2보다 작다일 때 fx1이 fx2보다 작다. 즉 치역이 4개가 대응되어지고 등호가 없으니까 서로 중복되는 하나의 치역을 2개의 정액이 공유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F1이 제일 작고 F2가 그 다음이고 F4가 제일 큰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그냥 이쪽에서 대응되어질 4개만 선택하면 저쪽에서 순서에 맞게 대응을 할 테니 그 다른 경우의 수가 없죠. 즉 5개에서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문제. x1이 x2보다 작다일 때 fx1이 fx2인 경우 여기 등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즉 역시 이쪽에서 공역에서 4개의 치역을 선택을 하는데 중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죠. 예, 중복 조합입니다. OH4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 문제의 답 바로 OH4가 되는데요. 네, OH4 계산은 5 더하기 4 빼기 1C4가 될 것이고 네, 8C4가 되겠죠. 8, 7, 6, 5까지 가고 4, 3, 2, 1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없애서 8 없애고요. 얘가 1이 될 때 2가 되면 70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예전에 쌤이 이야기할 때 요거는 정말 서술형으로 딱 내서 딱 10점 만들면 정말 멋있다. 5점. 얼마나 좋습니까? 5점씩 하면 안 되나? 하나에 뭐 3점, 2점 뭐 갈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3점씩만 쫙 해서 그냥 총 12점. 얼마나 멋집니까? 네,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가 바로 10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번 가겠습니다. 흰색 탁구공 6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각 학생이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각 1개 이상씩 갖도록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주황색 탁구공 빼고 3명의 학생. 네, 지난번에 또 강조했습니다. 사람, 학생,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뭐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른 겁니다. 즉, 결국은 흰색 탁구공 6개를 서로 다른 3명에게 나눠준다. 네, 서로 같은 것을 다른 것에 나눠준다. 중복조합입니다. 네. 즉, 이 3명의 학생을 A, B, C라고 둔다면 이 3명의 학생이 받는 흰색 탁구공의 개수를 A, B, C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각 학생이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각 1개 이상씩 가져야 된다. 즉 A'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A' 앞에 있었던 것처럼 A'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A 대신에
A 프라임 더하기 1 한 개를 먼저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각각 한 개씩 주고 나면 나머지 세 개를 나열하는 즉 그 분배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는 거고 얘가 중복 조합이겠죠.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선택하는 하나씩 줬기 때문에 이제는 A 쪽에 안 줘도 된다는 거죠. B하고 C만 나눠줘도 되고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요 3 더하기 3 빼기 1C3 즉 5C3이고 5C2와 같은 10이 됩니다. 얘가 흰색입니다. 주황색도 마찬가지죠. 주황색을 나누는 개수를 갖다 x, y, z라고 둔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이 돼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4가 됩니다. 바로 세 개의 서로 다른 것에서 네 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고 3 더하기 4 빼기 1 C4가 되면 얘는 6C4 6C2와 같은 6 곱하기 5 2 곱하기 1 15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네 얘는 흰색 탁구공 나누어주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주황색을 나누어주는 154번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12번 그림과 같이 네, 그림 보기 한 밑에 빠졌나요? 네,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 연결된 도로망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A를 출발해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단 거리에 구하는 문제죠. A에서 B로 갑니다. 최단 거리인데요.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이쪽 길 못 갑니다. 네, 못 가고요. 그럼 A에서 B 쪽으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는데 그 대부분이 대각선으로 연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보다는 이쪽 그리고 이쪽 이렇게 챙겨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자세히 보면 여기를 거쳐 가는데 어차피 이쪽으로 할 때 여기까지는 꼭 거쳐 가야 되니까요. 여기를 거치고 여기서 이쪽을 거치고 여기서 여기를 거쳤다가 P로 가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P, Q 이를 보면 A에서 P를 거치고 Q를 가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를 거치는 경우와 여기를 거치는 경우 모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 A에서 P와 Q를 거쳐서 P로 가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세 번째는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로 따질 수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위로 가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위로만 3번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에서 Q로 갈 때는 이게 최단 거리가 되려면 위쪽 2번, 오른쪽으로 1번, 즉 3번의 세 칸을 움직여야 되는데 위쪽 방향으로 2칸, 오른쪽 방향으로 1칸 움직이게 되면 무조건 Q에 가는 최단 거리가 됩니다. 3번만에 가면 되는 게 최단 거리니까요.
즉 똑같은 게 두 번 있으니까 그 중에 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하죠. 전체 개수 분자의 팩토리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를 아래쪽에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Q에서 B까지 가는 경로 한 가지, 결국 이 경로는 세 가지가 됩니다. A에서 R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5칸을 가면 최단 경로입니다. 5칸이 넘어가면 최단 경로가 될 수 없겠죠. 근데 이 5개를 보면 가장 심플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4번, 위로 한 번. 근데 이 위로 한 번이 어디에 끼어도 최단 경로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즉 1, 1, 1, 1, 2 이렇게 같은 것이 4개 있는 어떤 수를 나열하는 그런 경우와 같고 전체 경우 5팩토리얼에서 같은 것의 개수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고요. R에서 B까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똑같이 5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될 겁니다. 중 똑같은 것이 4번 반복됩니다. 5 곱하기 5, 25, 25가지 경로가 있고 A에서 S 쭉 이거 하나 말고는 없고요. S에서 B 쭉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거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이 이용돼서 3 더하기 25 더하기 1 네, 29가 그 경우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13번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9개를 4명의 학생 A, B, C, D에게 모두 나눠줄 때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생깁니다. 2명 이상?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명 이상. 네,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3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4명밖에 없는데 4명 모두 하나도 받지 못한다면 사탕을 9개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탕이 2명이 사탕을 못 받는 경우 그러면 사탕을 받을 2사람을 고르죠. 4명 중에 2사람을 고를 겁니다. 그 중 하나 A와 B가 사탕을 받는 사람으로 친다면 A가 받는 개수와 B가 받는 개수의 합은 9개가 될 것이고 한 개씩은 꼭 받아야 되니까 A'과 B'은 7이 될 겁니다. 자, 결국 2H7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42는 6입니다. 6 곱하기 2 더하기 7 2 더하기 7 빼기 1 C7이 되고 6 곱하기 8C7 6, 8은 48 나오겠죠. 두 번째 3명이 사탕을 못 받는 경우 결국 3명이 사탕을 못 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 모두 다 받겠다는 뜻이죠. 4명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두 다 받는 경우죠. 그 뒤의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9개를 한 사람한테 모두 다 주면 되니까 41, 4가 됩니다. 따라서 48과 4를 더한 52가 전체적인 경우의 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x-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320이다. 이때 양의 실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항 정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항 정리가 아니라 3항입니다. 3항. 네, 근데 쟤를 A가 상수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저기 있는 식을 이렇게 보면 A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2x 이거 전체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즉 마이너스 2x가 3번 곱해질 때 얘는 2번 곱해지겠죠. 어떤 5개의 괄호 중에서 마이너스 2x가 곱해진 3개의 괄호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바로 5, C, 3이고요. 그리고 그때 A 플러스 1이 2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얘가 3번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 이거의 세제곱 x를 빼고 가면 이게 바로 개수가 될 겁니다. 53 네, 53은 10이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8입니다. 그러면 5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0이고요. 곱하기 a 플러스 1 이거 전체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320이라면 네 a 플러스 1 이거의 제곱이 4가 되면 되고요. a 플러스 1은 2가 되거나 혹은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됩니다. 이때 a는 1이 될 것이고 이때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양의 실수했으니까 얘는 버리고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답은 1입니다. 네, 3개 항이 곱해져 있지만 상수 부분을 2개를 묶어서 본다면 얘는 2항 정리를 이용한 개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다음 4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X축 방향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아니면 왼쪽으로 한 칸, 또는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다. 그리고 0,1에서 출발했는데 위로 아래로 어떻게 갔든 최종적으로 2,0에 도착했다. 그러면 6번의 이동 중에서 2,1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면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한 횟수가 왼쪽으로 이동한 횟수보다 2번 많아야 여기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 이동하는 횟수와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횟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른쪽과 왼쪽으로만 움직였다면 이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횟수를 한번 줄이게 되면 왼쪽으로 한번 갈 거고, 그럼 나머지 2번 남았으니까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른쪽으로 2번 가고 왼쪽으로 안 왔다면 남은 4번을 위로 2번 아래로 2번 이렇게 오면 됩니다. 총 6번의 이동 중에서 6개의 나열에서 똑같은 것이 하나는 4번, 하나는 2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6 곱하기 5가 남고 2로 나누면 15. 6개의 나열 중에서 똑같은 것이 3개 있습니다. 6팩토리얼 720을 6으로 나눴습니다. 120 됩니다. 마지막 6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720을 8로 나눴으니 얘는 90입니다. 이거 또는이니까 얘를 모두 더하면 210, 225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1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의 합을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스틱의 법칙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쪽 줄 쭉 대봤습니다. 이쪽 줄 모두 대보면
네, 이렇게 되죠. 일시형도 1이고요. 단순하게 일시형부터 전부 다 1만 12개 더했습니다. 이때 합은 12입니다. 첫 번째 합은 첫 번째 줄 합, 얘를 S1이라고 두면 이쪽 부분의 합을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까지의 합을 S1이라고 두면 S1은 12입니다. S2 여기까지의 합이죠. 네, 여기까지의 합은 여기서 탁탁 끊기는 여기 13C2가 됩니다. 13C2가 그 결과입니다. S2의 합은 13C2가 되고 13 곱하기 12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6 곱하기 13 하면 됩니다. 78입니다. 자, S3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S3를 계산하는데 원래는 하키스틱의 법칙을 이용하려면 이 위에까지 가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에 그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미 1시 0과 2시 1이 들어갔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3라고 본다면 S3는 저 위에서부터 다 계산되었다면 여기가 13C 11이 될 건데 13C 11에서 뭐가 1C 0과 2C 1이 빠졌습니다. 빼기 1C 0과 빼기 2C 1이 빠졌고 이 값이 뭐가 되는지는 너무나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또 13C 11은 13C 2와 같죠. 13C 2 여기 계산해 놓은 78이고 빼기 1 빼기 2가 됩니다. 75 그게 S3입니다. 그 다음에 S4 S4는 여기 요겁니다. 요렇게 가면 여기가 바로 13C 12가 있고요. 그런데 13C 1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1C 1과 0C 0 즉 2가 빠졌습니다. 네, S4는요 13C 12가 되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은 0C 1과 0C 0과 그 다음에 1C 1 얘가 빠졌죠. 이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꼭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2C2 얘네들이 전부 다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기 때문에 1이 2부터 12까지 온다면 11개인데 11개가 되겠죠. 13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봐도 되고 1이 11개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색칠한 모든 부분들의 합은 12 더하기 78 더하기 75 더하기 11 이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가 90이죠? 90 101에다가 75를 더했으니 176이라고 하는 1번에서 그 답을 챙겨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8등분한 원판이 있습니다. 이 원판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자연수 8개를 선택해서 8개를 선택해서 하나씩 적어 나갑니다. 이때 홀수끼리는 이웃한 영역에 있지 않도록 적는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6 팩토리얼이랍니다. 문제가 조금 복잡한데요. 1에서 8까지의 원판이 있는데 8개의 칸이 있는데 문제는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에서 8개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연수가 좀 많이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홀수와 짝수를 갈랐고요. 네.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한다면 적어도 홀수는 4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4개보다 작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4개보다는 작아야 되죠. 4개보다 많아지면 반드시 하나, 2개는 이웃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수가 4개인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홀수 4개와 짝수 4개를 골라야 됩니다. 1부터 12까지는 홀수 6개와 짝수 6개가 있는데 6개의 홀수 중에 4개를 고르고 또 6개의 짝수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게 고르고 오면 이제 8개의 수를 고르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배열을 하죠. 홀수 먼저 배열을 한다라고 보면 홀수는 이 한 칸 칸씩 건너뛰어서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홀수 4개를 나열하고 먼저 적어보자. 첫 번째 홀수가 와서 난 어느 칸에 갈까라고 했을 때 모든 칸이 똑같은 칸입니다. 즉 홀수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순열을 따릅니다. 원순열을 따르죠. 4개에서 1개를 뺀 이런 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러면 이 홀수 4개가 적혀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4개 자리는 모두 서로 다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짝수가 배열되는 것은 4팩토리얼이 됩니다. 6시 4, 6시 2와 같죠? 6 곱하기 5, 2 곱하기 15, 15 곱하기 15 곱하기 이쪽이 3팩토리얼이니까요. 6 곱하기 그 다음에 4팩토리얼이면 24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가 n 곱하기 6팩토리얼로 표현이 됐단 말입니다. n 곱하기 6팩토리얼. 6팩토리얼이 720인데요. 720. 얘가 4팩토리얼이고, 얘를 다시 하겠습니다. 얘를 4팩토리얼로 보고 6 하나 있고, 여기서 5 하나 끌고 오면, 3이 남고, 3 곱하기 15, 45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4, 1, 2, 3, 4 곱해진 거고 6이고 여기 5 하나 올 거고 그러면 3 남고 3 곱하기 15 하면 45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홀수가 3개인 경우. 일단 6개의 홀수 중에 3개의 홀수를 고르고 또 6개의 짝수 중에 5개의 홀수를 고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짝수부터 먼저 나열해보죠. 짝수부터 나열해봅니다. 짝수 5개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즉 원순열이라고 하는 규칙에 맞게 5개를 나열하면 5 빼기 1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홀수 3개를 이 사이 5개의 공간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납득되시죠? 네, 6시 3, 20이고요. 그리고 6시 5, 6가지입니다. 그리고 얘가 4팩토리얼에 그리고 얘는 5p3, 5, 4, 3,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6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5까지 하면 6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0과 여기 있는 3, 4, 12 하면 240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 어디 썼지? 네. 세 번째는 홀수가 2개인 경우입니다. 그럼 홀수 6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짝수는 6개 중에 6개를 고르고 그럼 좀 전에처럼 짝수 6개를 나열합니다. 이렇게 6개를 나열하고 6개를 나열하면 6 빼기 1 팩토리얼 나올 거고요. 그럼 그 중간 사이 공간이 6개 나올 건데 그 6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홀수 2개를 배열을 하면 됩니다. 6시 15였고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5팩토리얼 곱하기 6시 6 곱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6팩토리얼 나오고요. 5 곱하기 15, 75 곱하기 6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더해보면
6팩토리얼이라는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45, 1번에서 45, 2번에서 240, 3번에서 75 이렇게 더하면 6팩토리얼 곱하기 120 더하기 240 360 곱하기 6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5번에서 그 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6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 X가 있고요. 네, 공집합이 아니라 두 부분 집합 A, B가 있고 A가 B, 진부분 집합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집합의 원소가 어떤 부분 집합의 포함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수를 따질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데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B가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된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 X가 갖는 집합 X가 갖는 세 개의 영역, 이쪽 영역, B 컴플리먼트 영역, 그리고 B 차집합 A 영역, 그리고 A 영역 이 세 군데에 6개의 원소가 그 위치하면 되고요. 그 위치하는 전체 경우 모든 경우의 수는 1이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둘, 세 군데, 2도 세 군데, 3도 세 군데, 바로 3파이 6, 3의 6제곱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에서 맞지 않는 요소를 보면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 A, B가 있다고 했습니다. A가 공집합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공집합인 경우 A가 공집합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이쪽하고 이쪽만 두 군데 그 B 차집합 A 영역과 B 컴플리먼트 영역에만 모든 원소들이 위치하게 되겠죠. 바로 2 곱하기 1이 원소가 위치한 두 가지 영역, 2가 위치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에서 2파이 6이 될 거고요. 얘는 2의 6제곱 됩니다. 또한 B 차집합 A가 공집합인 경우, 여기가 공집합인 경우는 이쪽하고 이쪽 A 영역과 B 컴플리먼트 영역에만 위치하면 되겠죠. 바로 위에하고 똑같은 상황 2파이 6, 2의 6제곱 됩니다. 얘네들이 여사건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A가 공집합인 경우와 B 차집합 A가 공집합인 경우 이 모든 경우에 모두 속하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X하고 B 컴플리먼트하고 같은 경우죠. 모든 원소들이 요 안에 있다면 A가 공집합이기도 하고 B 차집합 A도 공집합이기도 하는 그런 영역이 되니까 이런 경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의 6제곱에서 2의 6제곱 더하기 2의 6제곱 그 중에서 하나를 뺀 요만큼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고요. 3의 6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1 그래서 3의 6제곱 빼기 2의 7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6이고요. 7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6과 7을 더한 13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네,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네, 20번 확통 시험 잘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예시와 같이 확자가 적힌 칸에서 아래 또는 좌우로 한 칸씩 움직이시면 확통 잘 보세요, 확통 시험 잘 보세요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확자가 적힌 칸에서 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였을 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우회대로라고 했는데 시작 위치를 어디에서 잡느냐라는 것에서 문제 해결 방향이 갈려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봅시다. 여기서 시작하면 확, 통 옆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죠. 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밖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출발했다면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한 가지. 자, 여기 1번이라고 봅시다. 2번에서 출발했다. 여기서 출발했다라고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확통시험 잘 보세요. 최종적으로 여기 와야 됩니다. 그런데 확통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와도 되고 확통시험 잘 보세요. 확통시험 잘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결국 뭐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길찾기 문제 아닙니까? 길찾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거리 찾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만에 여기 와야 되는데요. 네, 7C 7 팩토리얼, 7 팩토리얼, 6 팩토리얼. 얘가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느낌 오시죠? 그럼 3번에서는 네, 요 상황이죠. 확통시험 잘 보세요. 확통시험 잘 보세요. 확통시험 잘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2번은 이렇게 되고 3번은 7 팩토리얼인데 네. 밑에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이제 느낌 오시죠? 1번에서 출발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고요. 2번에서 출발하는 것은 7 팩토리얼, 6 팩토리얼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 구조가 똑같은 게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확통시험 잘 보세요. 확통시험 잘 보세요. 뭐 이렇게 2번하고 똑같으니까 똑같은 상에 하나 더 있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3번 얘가 또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면 되고요. 4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서도 7 팩토리얼 그리고 얘는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 곱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근데 얘가 뭐였죠? 얘가 네 1이고요. 얘는 7C6입니다. 7C6 2로 묶을까요? 네, 1 플러스 2 곱하기 7C6, 7C5, 7C4, 7C3, 7C2, 7C1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7C0까지 있을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출발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77까지가 있으면 77까지가 있으면 2의 7제곱인데 그게 하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의 8제곱 빼기 2 더하기 1 빼기 1이 됩니다. 2의 8제곱이 256 그래서 255라고 하는 3번에서 그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있는 한 기역 고등학교의 기출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의 문제,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보는데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났다. 그래서 편집하면 된다. 아싸.